창원지검이 반쪽짜리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명태균 특검법이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이 여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소환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문제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제 밝혀야 되고 검찰 수사에서 제출된 증거 또 검찰서에서 확보된 여러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이 누군가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해명을 하고 또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보고요. 창원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덧붙인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있다라고 적었는데 바로 앞문장을 보면요. 이미 전현직 의원 8명을 포함해서 관련자 100여 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으면서 아직 부르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명태균 이슈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어제 됐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소환, 이번에는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영도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불러야 될 걸로 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내용이. 대선 무렵에 그 김건희 당시 이제 뭐 후보 부인이었나요? 그 전이었나요?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녹취록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수사할 거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권력이 무섭다는 거를 아마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권력의 풍향계가 바로 검찰 아니겠습니까? 이제 권력을 어디로 향배가 있을지에 대해서 검찰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보고라고 했는데 맹탕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는 게 가장 큰 뉴스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사실 작년 9월에 무슨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대대적으로 뭘 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 구속 기소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성과를 거둔 게 없지요. 그래서 과연 104일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이제 와서 그걸 넘기느냐.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 사건의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다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제대로 중앙지검에서 이거는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야당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첩을 한다. 이거는 뭐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 날 것인지, 그리고 대선의 판세가 어떤 식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검찰의 이 수사도 춤을 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과연 정말 원칙대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정권이 어떻게 교체가 되든지 간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여당 안에서도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한가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디올백 수수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이 특혜성 조사였다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정치 환경이 전개됐을까? 이런 부분 또 생각해 보면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의 논란의 중심에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 의지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죠.
언제 이 관련 수사가 진행돼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그 시기를 단언하긴 어렵겠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고 생각 들고요. 다만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특검법 공세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앞으로의 정치 상황, 그러니까 어쩌면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서 10분 이 명태균 게이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소환 조사를 한다면 김용남 의원님, 검찰이 이번에도 출장 조사를 하지는 않겠죠?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죠. 정치적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지난번에 이른바 출장 조사 내지는 황제 조사가 좀 정도가 너무 지나쳤죠.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할 행태를 보여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 오늘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 거로 봐서 반려 형태로 기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검찰이 어떤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확고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창원지검도 왜 이렇게 사건을 오래 들고 있었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서울중앙으로 이송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 시간은 끌 대로 끌다가 그냥 이송이라는 허탈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사건을 넘겨받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물론 검사장은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탄핵 소추가 돼서 근데 중앙지검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도 사실은 이 정부 내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루어진 검찰 인사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쎄 누군가 좀 정의감을 갖고 제대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반신반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출장 조사는 안 할 것으로 본다. 예. 이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서울이냐? 서울로 사건 자체를 가져왔느냐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고 누가 설명을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대선이 만약 펼쳐진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 서울로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어느 정도 정무적 판단은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김건희 씨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아마 그 검찰 지도부,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특검법이 발의되고 하니까 이 뒤늦게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만일에 이걸 창원지검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김건희 씨가 창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아마 그런 모습은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11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100여 명을 소환 조사했고 6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놀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던데 수사 의지는 사실 압수수색의 내용을 보면은 그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 사냥이라고 하는 조국 수사 때는 첫 압수수색을 20여 군데를 하룻밤새 준비했다가 전격적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명태균, 김영선 이런 창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민의힘 당사 정도고 핵심이라고 하는 우리 김건희 씨하고 그다음에 윤상현, 오세훈 이런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혀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이 일이 벌어지게 작년 9월부터니까는 한 5개월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관련 증거를 얼마든지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검찰이 벌어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검찰이 이제 와서 누구를 소환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멸된 증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결국은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한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한동훈 대표가
그 검언 유착과 관련돼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푸니까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혐의 결정을 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별로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 의제가 매우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국민들은 검찰이 어느 곳, 어느 때에 장난질을 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대부분의 국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제라도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져온 이유가 그래서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수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이것도 궁금해요. 표면적으로는 검찰에서 밝힌 게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유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표현대로 서울 쪽에 거주하고 있는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 다 소환 조사를 했다면서요. 예. 가장 핵심적인 사건 관계자인 명태균 씨는 거기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창원지법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이감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대질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구속된 피고인인 명태균 씨가 창원 쪽에 있기 때문에 대질 조사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핑계 아니면 아직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환 대상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영부인이나 이런 사람은 창원까지 내려오기가 힘들 테니까 뭐 이송한다.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부분 수사만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협조를 보내는 게 맞거든요. 예. 수사해서 결과물을 다시 창원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이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보냈느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창원지검에서는 이거를 컨트롤해서 정말 적절히 잘 수사를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 예. 뭐 그래서 대검과 가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쪽에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의 수뇌부가 사건을 가까이 두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다. 아니 뭐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 수사 인프라나 수사 노하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지검에서 이 사안을 정말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뭐 검찰이 일부러 권력의 눈치를 보고 감추려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엔 이미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기 대선과 맞물릴 경우에 우리 당의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몇 명이 이것과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이용되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요? 그러니까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네, 그런 그렇죠. 걱정이 예. 있다고요?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건이 경남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원지검에 2023년 12월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배치돼서 한 8개월 이상을 뭉갰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6월에 재보궐선거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문제가 터지니까 작년 9월에 급하게 이제 전담 수사팀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4일간 뭐 했냐라고 반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고 중앙지검으로 보낸다고 해서 이 사건이 갑자기 뭔가 달라질 것이냐. 여태 맹탕이었고 이 사건의 본질은 위로 올라가서 그 정점에 있는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에 대한 그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이 옆으로만 그냥 번져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국 제대로 된 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는 창원지검의 수사 여력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담당 검사 3명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3명이 전출됐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그중에 그 3명이 다 뭐 형사분과 어딘가로 배치가 되는데 그중에 2사람이 또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이 상당 부분 연루돼 있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세훈, 홍준표 당사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 검찰이 쥐고 어떻게 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대선의 향배에 따라서는 덮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쓰기 위해 검찰 캐비넷처럼 그리고 또 아니면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 이거를 속속들이 밝힐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검찰의 이 진정성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이제 와서 이거를 중앙지검으로 보내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으랴 이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오면 어쨌든 수사팀을 확충하거나 검사들이 일부 뭐 바뀌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측에서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록 내용, 일단 명태균 씨 측의 주장인 상황인데 48분간의 텔레그램 통화라고 하고요. 그 내용이 USB에 아마 포함된 걸로 안다. 아마 포함된 걸로 안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명태균 씨 측에서 냈어요. 그리고 이 USB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그 존재를 알렸다는 그 USB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 부부가 알았다는 그 USB 안에 이 48분의 통화 내역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걸 알게 된 이후에 계엄을 하게 됐다라는 이른바 계엄의 트리거, 의혹에 힘이 조금 더 실리는 거 아닐까요? 네, 상당히 더 신빙성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김봉식 서울청장이 얘기한 대통령의 가정사라는 것, 그것 때문에 계엄에 이르렀다는 원인이 됐다는 그 진술과도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사가 이거가 됐든 또 다른 이유가 됐든지 간에 계엄 욕구는 안 됩니다. 그게 여전히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어떤 그 녹취록이 있다라는 게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촉발시켰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충분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적 계엄이었다는 것에서는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는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쫄아서 계엄했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예. 보수 정권 이래 최다 의석을 얻을 것이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다는 이 부분. 물론 통화 내역에 나오는 여권 인사들은 당시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 차치하고 보수 정권 이래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 시점에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기류가 어땠습니까? 2월 16일이면은 우리 당의 분위기가 아주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회상합니다. 우리 당이 본격적으로 위기를 겪기 시작한 것은 3월 4일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고 그 이후에 3일인가 있어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회칼 테러 언급 이후에 뭐 대파 논쟁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는데 2월 중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보수 정당 뭐 사상 최대 의석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대략 1당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전화 통화 내용은 우리 당에서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돼서 이름이 언급되는 정치인 모두 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명태균 씨와 뭐 특별한 인연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치 정말 명태균 씨가 주장하기 때문에 모두 사실이다라고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얘기했던 개인적 사연과 관련해서는 어제 다른 그 언론사 보도를 보면
이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뭐 자식도 없고 조카도 없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였지 계엄과 관련해서 연결시킬 만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을 보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것이 트리거가 됐다는 것은 정치적 상상과 의혹의 영역이지 실제로는 12월에 있었던 감사원장 탄핵 국회 보고와 관련했다는 게 뭐 객관적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요. 대통령 부인이 특정 검사 출신의 인사를 콕 집어가지고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것으로 녹취 내용에는 나옵니다. 녹취가 아니라 일단은 지금 복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복귀록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김영현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김상민 검사가 누구였길래? 라는 게 하나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뿐일까? 라는 게 두 번째 든 생각이었거든요. 먼저 김용남 의원님. 뭐 조국 이른바 조국 수사 때는 워낙 수사팀이 방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검사들을 다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뭔가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접근할 만한 무슨 경로가 있지 않았나, 누굴 통해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선 결과가 공천 구도도 망가지고 총선 결과도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만 보면 그 중간에 소위 윤핵관 내지는 친윤의 핵심이라는 의원들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예. 정말 순수한 마음에 누구를 밀어주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뒤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가 좀 매우 속된 표현입니다만 이른바 말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가끔 예. 쓰는데 그랬던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명분을 만들어서 공천 개입하고 사실은 사실과는 다른 정당 사상, 보수 정당 사상 최다 의석? 당장 그러면 18대 총선, 2008년 총선이 제일 많이 이긴 선거였는데 최근 한 20, 30년 동안은요. 그 의석을 뛰어넘는다? 그건 작년 2월 아니라 어느 시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어느 시점을 찍어서 판단을 해봐도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사익 추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좀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믿고 그렇게 총선판이 굴러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이번에 복귀록에 있는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서는 전후 앞뒤가 다 이제 이해가 되고 꿰어지더라고요. 전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예. 먼저 이 김상민 전 검사가 현직 검사 시절에 그 추석 무렵에 자기 출마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올렸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검사들은 이런 식의 행동도 하나 보네? 이렇게 버젓이 어떻게 공무원이 그것도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검사가 이런 식의 처신을 하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정광석화처럼 검찰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하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예. 보통의 검찰이라면 그렇게 빠르게 행동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정직 처분을 하더라고요, 검찰총장이. 그리고 나서는 출마를 했는데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직 처분이 돼서 컷오프가 됐구나. 그래서 컷오프가 됐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위에 바로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되는 걸 보면서 이 김상민이라는 검사는 V1 또는 V0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인데 예. 그 중에 V0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 V0라는 게 오랜만에 들어서 김건희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김건희 씨는 잘 알려졌다시피 그 남편의 휘하 검사들하고 굉장히 통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시절에 3개월 동안 300 몇십 개의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수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할 때에도 뭐 한동훈과 관련돼서 나한테 다 얘기하면 내가 한동훈한테 다 전달해 줄게.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흔히 조국 사냥이라고 하는 조국 수사 때도 조국이 말이야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나왔으면 그렇게 가족들도 구속도 안 되고 딸들도 다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수사를 했을 텐데 말이야 그걸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해가지고 가족들 다 이렇게 신세 망치게 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 김건희 씨가 휘하 검사들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를 정보를 받고 또 거기에 개입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그 희한한 게 이 김상민 검사하고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예. 보니까 3년 선후배 사이인데 이 김태우가 누구냐면은 바로 조국 사냥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서 윤석열 씨가 이 개국공신이다라고 하면서 사면까지 해주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또 출마하게 한 장본인이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전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김상민 전 검사한테 조국 사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김상민이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컨트롤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뭐 수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수사를 했을 것이고 그 보답 차원에서 공천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김상민 검사의 반론은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아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USB와 함께 지금 이른바 황금폰, 명태균의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가 알려졌는데 휴대전화 3개, 그 안에서 그동안에는 파일이 한 15만 개 정도로 이야기가 됐는데 훨씬 많다고 합니다. 50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또 연락처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치인 한 140명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명시 측의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진이랑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합치면 그 휴대폰에 들어있던 그 양은 한 50만 개 정도 되고요. 전형직 국회의원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는 140명으로 네. 일단 선정해서 나왔는데 예. 실질적으로 나왔던 연락처 총 수가 사람이 일단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5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5천 명 정도 정확하게는. 예. 자, 그리고요. 여당의 대선 주자 아까 여러 명이 거론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입장이 나온 걸 보면 제가 일단 먼저 반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과의 3자 회동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샅샅이 조사해보라.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어울린 일이 없다. 이런 입장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김유정 정관계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네,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더군다나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고 그런 일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장을 반박하는 다른 증거나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또 그 조사 결과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아마 치명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경선 뭐 조기 대선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경선 과정에서부터 서로 아주 뭐 공방전이 치열해질 것이고 예. 그리고 아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그 내란 사태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서 더 어려움이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한결같이 다 부인들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강혜경 씨랑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와, 정치인들은 저렇게 표변해야
정치할 수 있나 보다라고 굉장히 놀랐다, 뭐 실망했다, 이제 이런 반응들도 보도가 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 측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4번 만났고 언제 어떻게 했었고 또 특정 시기를 시간과 뭐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까지를 다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서로 이제 공방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단순히 뭐 시장 선거 출마하고 또 지난번에 당내 경선 이런 때뿐만이 아니고 뭐 그 훨씬 이전부터 거슬러서 오랜 인연이라고 명태균 씨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완전한 사기꾼인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고 굉장히 또 그 욕설 가까운 이야기도 반응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 시장 두 분은 굉장히 젠 걸음으로 대선 경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맨 먼저 홍 시장은 뭐 이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도 뭐 의원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몰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대선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정반대의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확실한 물증이 나온다면 뭐 굉장한 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명태균 씨 측은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폰 안에는 뭔가 값진 게 있을 것이다. 값진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하고 있고 파일 50만 개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 전화기를 지금 열어봐도 파일 50만 개 있지 않을까요? 다만 하나 놀란 거는 연락처가 5만 5천 명 있다는 건 놀랐습니다. 예. 아마 이분이 전화번호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뭐 관련한 전화번호부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황금폰이나 파일 50만 개라고 해갖고 이렇게 일종의 블러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사 결과 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3명이 만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코 3명이 만난 적이 없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강력하게 반발한 것 같은데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이 돼 있다고 해서 언로가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혹 또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수사 결과 드러난 사안 또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지는 사안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언론 플레이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참여하면서 그 수사를 열심히 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